1994년 대구 마운드 위에서 후령하던 한 고교야구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의 왼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속구는 타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모든 스카우터들은 그를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 자완 파이어볼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내렸습니다. 소년의 전부였던 왼쪽 팔꿈치가 비명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 19살 소년은 병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죽어버린 것은 투수 이승엽이었지만 그 절망의 재더미 속에서 대한민국 야구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국민 타자라는 거대한 괴물이 눈을 뜨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이 전설적인 영웅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슴 뜨거운 전설의 타석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대구의 뜨거운 태양 아래 경북고등학교 에이스 이승엽은 그야말로 언터처블이었습니다. 1993년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그는 마운드 위에서 고독한 황태자처럼 군림했습니다. 훤칠한 키와 유연한 투구 폼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직구와 예리한 커브, 타자들의 방망이는 그의 공을 스치지도 못한 채 허공을 갈랐고 스탠드의 관중들은 그의 이름 석자를 연호했습니다. 당시 이승엽의 꿈은 단 하나, 한국 프로야구를 평정하는 최고의 투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타석에서의 재능도 뛰어났지만 그에게 타격은 그저 투수로서 경기를 돕는 부업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상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입니다. 고교 시절 내내 이어진 지나친 등판, 소위 혹사는 어린 소년의 팔꿈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밀려오는 통증을 참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며 잠들어야 했던 날들. 결국 운명의 장난처럼 삼성 라이온즈 입단 직전 그의 팔꿈치 인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고 맙니다. 1995년 꿈에 그리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지만 이승엽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닌 차가운 수술대였습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일명 토미 존 서저리. 재활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 긴 터널이었습니다. 삼성 코칭 스태프는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제안을 던집니다. 승엽아, 투수는 이제 힘들다. 타자로 전향하자. 이승엽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투수가 아닌 야구 선수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운드 중심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투수와 달리 타자는 실패가 더 많은 포지션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투수를 하고 싶습니다. 라며 코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을 쥘 때마다 팔꿈치를 찌르는 통증은 그에게 더 이상 마운드는 너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눈물을 머금고 글러브 대신 배트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신인 시즌, 타자로서의 훈련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투수 출신이라 하체 밸런스는 좋았지만 프로의 변화구를 대처하기엔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끼였습니다. 투수로서의 꿈이 좌절된 분노를 그는 배트 끝에 실었습니다. 손바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갔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그 위에 또 굳은 살이 박히고 그 굳은 살이 찢어져 피가 배트 손잡이를 적셨습니다. 밤새도록 스윙을 돌리며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마운드에 설 수 없다면 타석에서 투수들을 박살내겠다. 그의 스윙은 교과서적인 폼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순간 공을 쪼개버릴 듯한 손목 힘과 허리 회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995년 데뷔 시즌 고졸 루키 이승엽은 타율 0.285에 13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신인치고는 준수한 성적이었지만 전설의 시작이라기엔 다소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투수하다가 타자로 전향해서 꽤 잘하네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19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시즌을 앞두고 이승엽은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을 완전히 개조합니다. 백인천 감독의 혹독한 지도 아래 그는 외다리 타법을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을 뺏기면 치명적일 수 있는 도박과도 같은 폼이었지만 공을 맞히는 순간 폭발적인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훈련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딱, 딱 하는 타격음과 이승엽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1996년 시즌 KBO 리그의 투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저 재능 있는 신인에 불과했던 이승엽이 이제는 칠 수 없는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겨버리는 괴물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바깥쪽 꽉 찬 직구도 예리하게 떨어지는 포크볼도 이승엽의 배트에 걸리면 여지없이 대구구장의 외야 펜스를 넘어갔습니다. 넘어갑니다. 굿바이. 이승엽의 끝내기 홈런. 중계석의 아나운서들은 연일 이승엽의 이름을 외쳐댔습니다. 그의 타구는 아름다운 포물선, 아치를 그리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팬들은 그를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애뜬 얼굴의 청년이 덩치 큰 투수들을 상대로 거침없이 방망이를 돌리는 모습에서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던 암울한 시대의 국민들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1996년 그는 타율 0.333, 홈런 9개, 76타점을 기록하며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홈런 개수는 적었지만 2루타와 3루타를 양산해내는 중장거리 타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타석에 들어서면 무언가 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이 경기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운드 위에서 꿈을 이뤘던 소녀는 이제 타석이라는 좁은 공간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날개 대신 강철 같은 배트를 얻은 이승엽.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설, 대한민국을 뒤흔대들 홈런왕의 시대가 저기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의 눈물은 말랐습니다. 이제 사자의 포효가 시작됩니다. 한국 야구에 이런 괴물이 있었나. 흑곰이라 불리던 외국인 타자 타이론 우주의 등장. 자존심을 건 세계의 홈런 레이스가 펼쳐진다. 1999년 대한민국을 잠 못 들게 했던 그 뜨거운 여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홈런왕 이승엽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997년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는 이승엽이라는 이름 석자로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수로서의 꿈을 접고 타자로 전향한 지 불과 3년, 22살의 청년 이승엽은 KBO 리그를 자신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2해, 그는 타율 0.329, 3위 홈런, 114타점이라는 괴물 같은 성적을 기록하며 정규 시즌 MVP와 홈런왕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최연소 MVP, 국민 타자라는 칭호의 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정점에 선 순간, 가장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법입니다. 1998년 흑곰 잠실벌에 상륙했습니다. 오비 베어스, 현 두산의 외국인 타자 타이론 우즈였습니다. 우람한 근육질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우즈의 파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빗맞아도 담장을 넘기는 무시무시한 괴력 앞에서
토종 거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지는 1998년 시즌 42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장종훈이 가지고 있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글을 갈아치웠고 이승엽을 제치고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힘에서 외국인 선수에게 안 된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언론의 냉정한 평가. 이것은 23살의 자존심 강한 청년 이승엽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1999년 시즌을 앞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안방에서 남의 잔치를 지켜볼 수는 없다. 그는 다시 한번 배트를 고쳐잡았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한 스윙을 위해 자신의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999년, 세기말의 혼돈 속에서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홈런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해의 KBO 리그는 그야말로 타고 투죠. 타자가 투수를 압도하는 현상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의 방망이는 그 흐름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5월이 되자 이승엽의 홈런 페이스는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구 구장의 담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몰아치기, 연타석 홈런, 장애 홈런. 그가 타석에 들어서면 투수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포수의 미트가 아닌 담장 너머를 힐끔거렸습니다. 여기에 타이론 우주 역시 질세라 추격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우주가 치면 이승엽이 치고 이승엽이 달아나면 우주가 따라붙는 숨막히는 레이스. 신문 일면은 매일 아침 두 선수의 홈런 개수로 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토종의 자존심 이승엽과 용병 최강 우주의 대리전, 아니 전쟁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 전 국민의 관심사는 단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과연 이승엽이 마의 50홈런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까지 한국 프로야구에서 50홈런은 불가능의 영역, 꿈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은 이승엽의 타석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가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는 순간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딱 하는 파열음과 함께 하얀 공이 밤하늘을 가르면 그제야 수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폭발적인 함성을 토해냈습니다. 1999년 8월 2일 이승엽은 기어코 시즌 43호 홈런을 터뜨리며 우주가 세운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1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마침내 전인미답의 50홈런 고지마저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전설 오 사다하루가 보유한 아시아 기록 55 홈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대한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대 투수들은 정면 승부를 피했고 언론의 과열된 취재 경쟁은 24시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타석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전 국민의 시선은 어린 영웅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배트가 무겁게 느껴졌고 특유의 부드러운 스윙이 조금씩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즌 막판, 그는 5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아시아 신기록인 55개에는 딱 하나가 모자랐지만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의 50홈런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이승엽의 성적은 타율 0.123, 54홈런, 123타점, 장타율 0.704. 실로 게임에서나 볼 법한 수치였습니다. 라이벌 타이론 우주 역시 34홈런으로 분전했지만 1999년의 주인은 명백히 라이온 킹 이승엽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고 가장의 권위를 잃고 희망을 잃어가던 1999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TV 앞에서 이승엽의 시원한 홈런포를 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습니다. 그의 홈런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꽉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청량제였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 54호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도는 이승엽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팬들은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투수 출신 타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국민 타자였고 KBO 리그라는 좁은 우물은 그를 담기에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대관식 뷰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4 홈런이라는 연관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55 홈런이라는, 아니 56 홈런이라는 더 잔혹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승엽의 시선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전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2003년 가을, 대한민국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는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야구 글러브를 낀 관중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외야석을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리채였습니다. 낚시용 뜰채, 곤충 채집망, 심지어 김장용 고무대야까지. 외야 관중석은 마치 노란 물결이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이 수만 개의 그물들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위대한 야구공, 이승엽의 시즌 56호 홈런볼이었습니다. 1999년의 54 홈런이 예고편이었다면 2003년은 진정한 본편이었습니다. 밀레니엄을 넘어선 이승엽은 더 이상 국매용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성형 타자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2003년 시즌 초반부터 이승엽의 방망이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투수들이 도망가는 피칭을 해도 기어코 받아쳐 담장을 넘겨버리는 그의 타격 기술은 신의 경지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올해 일이 터진다. 그가 도전하는 기록은 단순한 한국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이자 세계의 홈런왕 오사다 하루가 1964년에 세운 아시아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 55 홈런. 무려 39년 동안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철옹성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일본의 야구 자존심 그 자체인 이 숫자에 한국의 청년 이승엽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시즌 막판이 다가올수록 대한민국 전체가 이승엽 신드롬에 빠져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스포츠 섹션이 아닌 메인 뉴스로 이승엽의 홈런 소식을 전했고 주식시장보다 이승엽의 타석 결과가 더 큰 화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6호 홈런볼을 잡는 관중에게 순금 야구공을 선물하겠다고 공약했고 협찬사들의 경품까지 합치면 공 하나의 가치가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국의 잠자리채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외야석 티켓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작 타석에 선 이승엽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타석으로 보이고 날아오는 공이 보입니다. 그가 짊어진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거 취재진을 파견해 과연 한국 선수가 왕정치의 기록을 깰 수 있겠느냐며 날선 시선을 보냈고 국내 팬들의 기대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투수들은 역사적인 홈런의 희생양이 되기 싫어 노골적으로 승부를 피했습니다. 볼넷, 고의사구, 방망이를 휘두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타격감을 유지하는 것조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9월 25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마침내 55호 홈런을 터뜨리며 타이를 기록했을 때 이승엽의 표정은 기쁨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딱 하나, 단 하나의 아치만 더 그리면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5경기 연속 침묵. 정규 시즌은 단 2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03년 10월 2일 대구 시민운동장. 상대는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경기장은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찼습니다. 외야는 잠자리채의 숲이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 이승엽의 어머니는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절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었고, 아내 이송정 씨는 관중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2회 말 선두 타자로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마운드에는 롯데의 투수 이정민. 초구는 볼, 2구는 스트라이크, 그리고 3구째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한가운데로 몰리는 순간 이승엽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유의 부드러운 레그킥에 이은 번개 같은 허리 회전. 배트가 공을 찢어 밟힐 듯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딱! 맞는 순간 투수도 포수도 타자도 그리고 관중들도 모두 알았습니다. 이 타구는 절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하얀 공은 대구의 밤하늘을 가르며 우중간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외야의 잠자리채들이 일제히 춤을 췄지만 공은 그 모든 그물을 비웃듯 가장 먼 곳 펜스 너머 장애로 사라졌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아시아의 신기록 이승엽 56호 홈런. 드디어 왕정치를 넘어서 아시아의 새로운 홈런왕이 탄생합니다. 중계석의 샤우팅과 함께 경기장은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그라운드에는 옷의 꽃가루가 흩날렸고 이승엽은 주먹을 불끈 쥐고 베이스를 돌았습니다. 홈플레이트를 받는 순간 동료들은 얼싸안았고 관중석의 안에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9년 묵은 아시아의 벽이 대한민국의 국민 타자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이승엽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홈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간직한 한국이 야구라는 스포츠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IMF 이후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부심을 심어준 쾌거였습니다. 2003년 이승엽은 타율 0.3길길 56홈런 144타점이라는 만화 같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라는 무대는 이제 그에게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는 정복자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룰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56번째 폭죽이 사그라들 무렵 이승엽의 시선은 현해탄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국민 타자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낯선 땅, 낯선 투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영광만큼이나 깊은 시련의 늪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부, 목숨을 건 한일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2006년 3월 5일 일본 야구의 심장부인 도쿄돔. 4만 2천 명의 관중이 들어찬 그곳은 터질 듯한 팽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수판은 1대2, 대한민국의 열세. 약속의 8회, 타석에는 대한민국 4번 타자 이승엽이 들어섰습니다. 일본 관중들의 일방적인 한정과 야유가 도쿄돔의 지붕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단 1분 뒤, 그 시끄러운 돔구장은 마치 무덤처럼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코리안 몬스터의 존재를 각인시킨 전설의 한방. 2003년 아시아 신기록 56홈런을 달성하며 한국을 평정한 국민 타자 이승엽. 그는 2004년 더 큰 꿈을 위해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행선지는 일본 프로야구 MPB 대 지바 롯데마린스. 하지만 라이온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레드카펫이 아닌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대우를 받았지만
일본에서 그는 그저 성적을 내야 하는 용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야구의 현미경 분석은 집요했습니다. 집요하게 몸쪽을 파고드는 슈트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의 배합에 이승엽은 고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바비 발렌타인 감독의 플래툰 시스템이었습니다. 상대 선발이 좌투수면 벤치를 지켜야 하는 굴욕. 한국의 홈런왕이 반쪽짜리 선수 취급을 받는다는 수군거림은 자존심 강한 이승엽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스윙을 돌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나를 벤치에 앉힌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2005년 시즌, 그는 도끼를 품고 타석에 섰습니다. 타율 0.260에 30홈런. 일본 진출 2년 만에 30홈런 고지를 밟으며 팀의 재팬 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한신 타이거즈와의 재팬 시리즈에서 터뜨린 홈런들은 그가 왜 큰 경기의 사나이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우승 행가래를 받으며 그는 비로소 웃었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2006년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WBC,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리거까지 총출동하는 국가대항전. 대회를 앞두고 일본의 슈퍼스타 이치로는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이승엽은 조용히 대표팀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가야 한다. 일본은 반드시 꺾는다. 도쿄돔에서 열린 1라운드 한일전. 경기는 예상대로 숨막히는 투수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선우, 봉중근 등 마운드는 일본 타선을 잘 막아냈지만 타선 역시 일본의 성발 와타나베 슌스케의 지면을 긁는 언더핸드에 막혀 침묵했습니다. 운명의 8회 초, 스코어는 1-2. 한국이 한 점 뒤진 상황. 패색이 짙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선두 타자 이종범이 천금 같은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타석에는 이승엽이 들어섰습니다. 일본 벤치는 급하게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시 히로토시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좌타자 이승엽을 잡기 위한 저격 등판이었습니다. 도쿄돔을 가득 메운 일본 관중들은 니폰, 니폰을 연호했습니다. 그 함성은 쓰나미처럼 타석에 이승엽을 덮쳤습니다. 초구는 볼. 이승엽은 헬멧을 고쳤으며 투수를 노려봤습니다. 투수의 호흡, 포수의 미트 위치, 관중의 함성. 모든 것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흐르는 순간 2구째. 이시의 손을 떠난 공이 몸쪽 높은 코스로 날아왔습니다. 실투였습니다. 이승엽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벼락 같은 스윙. 그의 배트는 마치 사무라이의 검처럼 공을 베어버렸습니다. 경쾌하다 못해 폭발적인 타격음이 도쿄돔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완벽한 스윙. 공은 우측 담장을 향해 까마득하게 날아갔습니다. 일본 우익수 이치로가 펜스 앞에서 점프를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은 도쿄돔 우측 스탠드 3단에 꽂혔습니다. 역전 2점 홈런. 그 순간 거짓말처럼 도쿄돔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4만 명의 일본 관중이 일시에 침묵했고 오직 3루 쪽 한국 응원단과 벤치에서 터져나오는 와 하는 함성만이 돔구장을 울렸습니다. 이승엽은 1루를 돌며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 그것은 단순한 역전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발언으로 상처 입은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단 한 방으로 치유하고 거만했던 일본 야구의 콧대를 꺾어버린 응징의 한 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만세! 이승엽이 해냈습니다. 도쿄돔이 침묵에 빠집니다. 한국의 TV 중계석에서는 아나운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서울의 거리, 호프집,
안방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이승엽의 홈런으로 경기는 3위 역전승. 한국은 일본의 심장구에서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이승엽은 이 대회에서만 5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홈런왕과 타점왕을 석권했습니다. ESPN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윙을 가진 타자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침을 흘리며 그를 주시했습니다. 2006년 WBC를 통해 이승엽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국민 영웅, 합법적 병역 브로커,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결정적이었다는 뜻, 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타석에 서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승엽이라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세계 무대 정상에 우뚝 선 이승엽. 일본 최고의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그에게 거액의 러브콜을 보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전설의 계승.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가장 강렬했던 그 순간,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깊고 어두운 늪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미우리 4번 타자라는 영광의 자리, 그 뒤에 숨겨진 고독과 육체를 파괴하는 부상, 그리고 배신. 사자왕이 겪어야 할 가장 처절한 시련이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진 깊은 밤, 최고급 맨션의 거실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는 손가락. 진통제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한 그 손은 숟가락 하나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제70대 4번 타자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하지만 그 왕관은 가시면류관이 되어 이승엽의 머리를 짓누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관중의 환호가 비난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6년 이승엽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타율 0.3비삼, 41홈런, 108타점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도쿄돔의 팬들은 그를 승장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구단은 그에게 4년 30억엔, 약 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장기 계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야구의 심장부에서 한국인이 팀의 4번 타자를 꿰차고 최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시즌이 시작되면서 악몽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타격의 축이 되어야 할 왼쪽 엄지손가락 인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트를 꽉 쥐는 것조차 힘든 극심한 통증.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선수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쉴 수 없었습니다. 팀은 우승을 원했고 거액을 받는 용병 타자가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을 일본 언론과 팬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병이다. 아파도 그라운드에서 죽어야 한다. 그는 수술 대신 진통제를 택했습니다. 경기 전 엄지손가락에 마취 주사를 맞고 테이핑으로 손을 칭칭 감은 채 타석에 섰습니다. 타격 임팩트 순간마다 손가락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뇌를 관통했습니다. 울면서 스윙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2007년 시즌 30홈런을 쳐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투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정신을 배반하기 마련입니다. 무리한 출장은 결국 탈을 불렀습니다. 2008년 시즌, 이승엽의 방망이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수술 후유증과 재활 부족, 그리고 상대 투수들의 집요한 몸쪽 견제가 겹치면서 그의 타격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헛스윙 삼진이 늘어나고 병살타가 속출했습니다. 도쿄돔의 공기는 냉혹하게 변했습니다. 그를 연호하던 함성은 싸늘한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스포츠 신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비싼 급료 도둑, 한국으로 돌아가라,
4번 타자의 자격이 없다. 활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구단은 그에게 2군 행을 통보했습니다. 화려한 도쿄돔이 아닌 카와사키의 2군 훈련장. 곰팡내 나는 라크룸과 정막만이 흐르는 그라운드. 어제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영웅이 하루아침에 풋내기 신인들과 흙바닥을 뒹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군에서의 밤은 지독히도 외로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도 없이 홀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을 위해 야구를 하는가? 아니면 명예를 위해 하는가? 창밖의 달을 보며 소주를 들이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라이온 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은퇴해서 한국으로 도망칠까? 약한 마음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팀 김경문 감독이었습니다. 승엽아, 베이징에 같이 가자. 이승엽은 망설였습니다. 감독님, 제 지금 꼴을 보십시오. 타율은 바닥이고 2군에 처박혀 있습니다. 저보다 타격감이 좋은 후배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면 짐만 됩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승엽의 대표팀 발탁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이승엽을 왜 뽑느냐? 의리로 뽑는 야구는 망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승엽 본인도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먹겠다. 하지만 대한민국 4번 타자는 이승엽, 너뿐이다. 네가 있어야 투수들이 두려워하고 네가 있어야 우리 후배들이 믿고 따른다. 가서 삼진만 당해도 좋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이승엽의 심정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조국. 그는 퉁퉁 부은 엄지손가락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죽더라도 태극마크를 달고 죽겠습니다. 그는 짐을 쌌습니다. 도쿄에서의 실패, 2군에서의 굴욕, 쏟아지는 비난을 뒤로한 채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2006년 WBC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의 위풍당당함이었지만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늙은 사자의 비장함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실패한다면 더 이상 야구 선수로서, 아니 인간 이승엽으로서 설 곳은 없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는 불태워졌습니다. 등 뒤에는 1000개 낭떠러질 뿐. 베이징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승엽은 입술을 깨물며 훈련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가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선 리그에서의 침묵, 그리고 쏟아지는 국민 역적이라는 비난. 그가 겪어야 할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오는 법. 전설의 8월, 약속의 땅 베이징에서 터질 기적의 드라마는 바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8월, 베이징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보다 더 이승엽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국민 타자, 이제 끝났다. 예선 리그 내내 이어진 끔찍한 부진.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 고개를 떨구며 덕아웃으로 들어오는 그의 등 뒤로. 대표팀에서 빠져라. 이승엽 때문에 메달 못 따면 책임질 거냐는 비난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동료들이 승승장구하며 전승으로 4강에 오르는 동안 정작 팀의 기둥이어야 할 4번 타자는 철저히 고립된 외딴 섬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뇌까리며 밤새 흐느꼈던 사나이. 하지만 신은 가장 극적인 드라마를 위해
가장 잔인한 시련을 먼저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울린 한방. 지옥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기적의 금메달 스토리가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누르고 전설의 파래로 함께 떠나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회. 당시 기준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드림팀이었습니다. 류현진, 김광현, 윤성민 등 젊은 투수들과 이대호, 김현수 등 패기 넘치는 타자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맏형 이승엽만 빼고 말입니다. 본선 리그가 시작되자 이승엽의 방망이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미국전, 캐나다전, 일본전.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의 타율은 일할대 바닥을 기었습니다. 찬스 때마다 병살타를 치거나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팬들은 그를 비꼬아 오픈이 삽질한다며 조롱했습니다. 엄지손가락 통증은 여전했고 밸런스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덕아웃에서 후배들이 안타를 치고 들어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도 그는 구석에서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자괴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욕은 내가 먹는다. 4번 타자는 무조건 이승엽이다. 언론과 여론이 빗발치듯 타순 변경을 요구했지만 감독은 뚝심 있게 그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승엽에게 감사함이자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면 나는 현해탄에 몸을 던져야 한다. 그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8월 22일 우커송 야구장. 준결승 상대는 또다시 일본이었습니다. 숙명의 한일전. 일본은 최정예 멤버를 가동하며 한국에게 당한 WBC의 치욕을 갚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한국 선발 김광현과 일본 선발 스기우치 도시아의 명품 투수전. 2-1로 뒤지던 한국은 7회 말 이대호의 동점타로 겨우 2위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약속의 8회 말. 선두타자 이용규가 악착같이 안타를 치고 나갔고 김현수가 범타로 물러난 1사 1루 상황. 타석에는 4번 타자 이승엽이 들어섰습니다. 일본 벤치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호시노 세니치 감독은 마운드에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투수 수호신 이와세 히토키를 올렸습니다. 좌타자 이승엽을 잡기 위해 좌완 특급 소방수를 투입한 것입니다. 데이터상으로도 당시 컨디션으로도 이승엽의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서자 한국 응원석에서는 간절한 함성이, 일본 응원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승엽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처절해 보였습니다. 초구 볼, 2구 스트라이크, 3구 볼. 이와세는 까다로운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는 투수였습니다. 이승엽은 노리고 있었습니다. 몸쪽으로 들어오다 떨어지는 공, 그거 하나만 온다면 4구째. 이와세의 손을 떠난 공은 예리하게 꺾이며 이승엽의 몸쪽 낮게 파고들었습니다. 보통의 타자라면 헛스윙하거나 파울이 될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의 배트는 마치 그 공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섬광처럼 돌아갔습니다. 딱! 그 소리는 이전에 빗맞은 타구음과는 달랐습니다. 영혼을 실은 듯한 묵직하고 파괴적인 파열음. 하얀 공은 베이징의 밤하늘을 찢으며 우측 담장을 향해 총알처럼 날아갔습니다. 우익수가 쫓아왔지만 이미 펜스 앞을 지키던 관중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이승엽의 역전 투런 홈런.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립니다. 중계석의 허구연 해설위원은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고 TV 앞의 국민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승엽은 인류를 돌며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는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세리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엄청난 중압감, 마음고생,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을 모두 토해내는 절규였습니다. 그의 홈런으로 스코어는 4-2, 승기를 잡은 한국은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고 6-2로 승리,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존 인터뷰. 수많은 마이크가 이승엽의 입을 향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에 천하의 이승엽이 고개를 숙이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영웅의 모습에 취재진도 숙연해졌습니다. 한참 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첫 마디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해서 형으로서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 눈물은 면죄부였습니다. 그를 비난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팀에 민폐를 끼치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타자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열린 쿠바와의 결승전. 아마야구 최강 쿠바를 상대로 이승엽은 1회 초부터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본전의 감각이 살아난 사자왕의 포효였습니다. 경기는 9회 말 1사 만루 3위의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포수 강민호가 퇴장당하고 투수 정대현이 마운드에 있는 숨막히는 상황. 쿠바 타자의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유격수 박진만, 2루수 고영민, 그리고 1루수 6, 4, 3, 경살타, 경기 끝, 대한민국 금메달. 1루 밑에 공이 꽂히는 순간 이승엽은 그제야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마운드로 뛰어갔습니다. 9전 전승, 퍼펙트 골드. 대한민국 남자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금메달. 이 금메달로 인해 류현진, 김광현, 이용규, 김현수 등 당시 병역 미필이었던 수많은 후배들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결정적인 순간 홈런을 터뜨려 후배들의 군 문제를 해결해준 이승엽에게 합법적 병역 브로커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이승엽에게 단순한 우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했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이 왜 대한민국 야구의 심장인지를 증명한 부활의 무대였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온 국민의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틀을 휘둘렀던 그의 투혼은 각본 없는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부르며 흘린 그의 눈물은 1994년 팔꿈치 수술을 받고 울었던 19 소년의 눈물과 겹쳐지며 완벽한 수미상관을 이루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승엽은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대표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영웅. 하지만 그의 소속팀은 여전히 일본이었습니다. 화려한 복귀를 꿈꾸며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세월의 무게와 부상의 여파는 그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자왕은 타국에서의 긴 방랑을 마치고 자신이 태어난 곳, 푸른 피가 흐르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2011년 겨울, 대구의 거리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현해탄 너머에서 들려온 한 줄의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이승엽, 국내 복귀 선언. 행선지는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 8년이라는 긴 세월, 일본에서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눈물을 뒤로하고 라이언 킹이 마침내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36살의 노장이다. 일본에서의 실패로 자신감이 떨어졌다. 옛 명성에 먹칠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승엽은 이 모든 의심을 비웃듯 파란색 유니폼을 입자마자 다시 한번
KBO 리그를 자신의 발 아래 꿀렸습니다.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었습니다. 2011년 말 일본 오릭스 버팔로스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이승엽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나는 대구로 간다. 삼성 구단과의 연봉 협상 테이블. 그는 백지 위인장을 던졌습니다. 일본에서 받았던 수백억 원의 연봉에 비하면 초라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삼성이라는 이름과 등번호 36번이 주는 가치가 돈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푸른 피가 흐르는 삼성맨이었습니다. 2012년 개막전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타석에 라이언 킹 이승엽. 수년 만에 듣는 고향의 함성. 이승엽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트로 대답했습니다. 복귀 첫 시즌 그는 타율 0.3개일째 21홈런 8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50홈런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지는 그의 클러치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2회 한국 시리즈에서의 활약은 그가 왜 우승 청부사인지를 증명했습니다. SK 와이번스와 맞붙은 2012년 한국 시리즈 6차전. 삼성은 우승까지 단 1승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4회 초 팽팽한 영의 균형을 깨는 이승엽의 선제 3점 홈런이 잠실구장 우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 한 방으로 삼성은 우승을 확정지었고 이승엽은 한국 시리즈 MVP에 올랐습니다. 2002년 삼성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그가 10년 뒤 돌아와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입니다. 후배들은 그를 행가래쳤고 이승엽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승엽이 오니까 삼성이 우승한다는 공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승엽의 복귀와 함께 삼성 라이온즈는 KBO 역사상 전무후무한 통합 4연패 2011-2014라는 거대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류중일 감독의 지휘 아래 최영호, 박성민, 최태인 등 걸출한 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을 잡아준 것은 단연 이승엽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고독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더그아웃의 리더이자 후배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배트를 돌리는 최고참. 슬럼프에 빠진 후배에게 조용히 다가가 밥을 사주며 조언을 건네는 선배. 이승엽의 존재만으로도 삼성의 선수들은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특히 2014년 시즌은 회춘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9세,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그는 타율 0.308, 32홈런, 101타점이라는 그래물 같은 성적을 찍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비웃듯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30홈런은 고지를 밟으며 팀의 통합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타구 속도와 비거리는 20대 전성기 못지않았습니다.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승엽의 시계만 거꾸로 간다. 이 시기 이승엽은 개인 기록 또한 모두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20일 그는 대선배 양준혁이 가지고 있던 통산 최다 홈런 기록 351개를 경신하며 KBO 역대 홈런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3일 포항구장에서 롯데를 상대로 KBO 리그 최초의 통산 400홈런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409 홈런이 터지던 순간 포항 야구전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베이스를 도는 이승엽의 등 뒤로 불꽃이 터져 올랐고 상대팀 포수조차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역사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이 왕조 시절 가장 공을 들인 것은 기록 경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차세대 라이언 킹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혜성처럼 뱅장한 신인 구자욱.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정교한 타격 능력까지 이승엽의 신인 시절을 쏙 빼닮은 그를 이승엽은 각별히 아꼈습니다. 자오가 만족하지 마라. 고개 들지 마라. 야구는 끝날 때까지 모른다. 이승엽은 구자욱에게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타격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마음가짐, 팬을 대하는 태도,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구자욱이 신인왕을 차지하고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승 이승엽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승엽은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사자군단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자에게 왕관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 시즌이 끝나갈 무렵 삼성 왕조의 기운도 조금씩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도박 파문 등 악재가 겹치며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 베어스에게 패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왕조의 몰락.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선수단은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난파선에서 중심을 잡은 것은 여전히 늙은 사자 이승엽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배트를 돌리며 후배들을 다독였습니다. 우리는 삼성 라이온즈다. 고개 숙이지 마라. 그리고 2016년 이승엽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2017년 시즌을 끝으로 저는 그라운드를 떠나겠습니다. 아직 3할을 치고 20홈런을 칠 수 있는 기량이 남아있었지만 그는 가장 화려할 때, 팬들이 가장 아쉬워할 때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추한 꼴을 보이며 연명하는 것은 국민 타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구 인생의 마지막 챕터,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게 대한민국 최초의 은퇴 투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기립박수, 눈물바다가 된 전국의 야구장, 그리고 마지막 타석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드라마.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국 프로야구 KBO의 달력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의 야구장은 승패를 떠나 하나의 거대한 이별식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은퇴 투어. 그것은 메이저리그의 데릭 지터나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전설들에게나 허락되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KBO의 9개 구단과 팬들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23년간 때로는 두려운 적군으로, 때로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로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국민 타자 이승엽에게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2017년 시즌이 시작되자 이승엽이 방문하는 원정 구장마다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라면 야유를 퍼부었을 상대팀 팬들이 이승엽이 타석에 들어서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대전, 잠실, 광주, 사직, 문화. 그가 가는 곳마다 마지막을 기념하는 선물과 꽃다발이 전달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보문산 소나무 분재를, 롯데 자이언츠는 순금 잠자리채를 선물하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승엽은 그 모든 순간에 모자를 벗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적들의 환호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타자. 그것은 그가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라운드 안팎에서 존경받는 품격을 가진 위인임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끝까지 승부사였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그는 마지막 시즌에도 팀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습니다. 은퇴 시즌임에도 20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아직 더 뛸 수 있는데 왜 은퇴하냐는 팬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때 유니폼을 벗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7년 10월 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이승엽의 현역 마지막 경기이자 정규 시즌 최종전. 상대는 넥센 히어로즈, 현 키움이었습니다. 경기장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24,000석은 일찌감치 매진되었고 안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관중석은 온통 파란 물결이었고 모든 관중의 등에는 3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날은 삼성 선수단 전원이 이승엽의 이름과 3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라운드 위에는 오직 이승엽 뿐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이승엽의 아내 이송정 씨가 시구를 맡았습니다. 마운드에는 아내, 타석에는 남편. 공을 던지는 아내를 바라보며 이승엽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23년의 세월을 마감해야 하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름할 143루 이승엽의 첫 번째 타석. 상대 투수는 넥센의 한현희, 초구는 볼. 2구째. 딱! 이승엽의 배트가 날카롭게 돌았습니다.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공은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은퇴 경기 첫 타석에서의 투런 홈런. 와!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은퇴 경기에서 홈런이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극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팬들은 이승엽을 연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야구의 신은 이승엽을 그냥 보내기 아쉬웠나 봅니다. 3회 말 두 번째 타석. 이번에도 한현희의 공을 받아쳤습니다. 딱! 똑같은 코스, 똑같은 스윙, 똑같은 궤적. 공은 다시 한번 우측 펜스를 넘어 관중석에 꽂혔습니다. 연타석 홈런. 은색타의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 만화가 이렇게 그리면 개연성이 없다며 욕을 먹을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계석의 아나운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엽, 정말 영화를 찍습니다. 마지막까지 홈런왕입니다. 이승엽은 베이스를 돌며 헬멧을 벗어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홈런 타자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5타수 2안타, 후홈런, 3타점이라는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10운 9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승리 확정 순간 그는 후배들과 하나하나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화려하고도 슬픈 은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그라운드에 핀 조명이 이승엽을 비췄습니다. 전광판에는 그의 23년 야구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의 앳된 소년, 2003년의 56호 홈런, 2008년 베이징의 눈물, 그리고 2017년의 마지막 홈런까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별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릴 적 삼성 라이온즈의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이 이제 그 꿈을 다 이루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좌우명,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남들이 쉴 때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배트를 휘둘렀던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였습니다. 이어서 등번호 36번의 영구 결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만수, 양준혁 10번에 이은 삼성 라이온즈 역대 세 번째 영구 결번. 그의 유니폼이 외야 펜스 상단에 걸리는 순간 대구의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팬들은 목이 터져라 그의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이승엽, 삼성의 이승엽. 이승엽, 전설이 되어라. 그는 그라운드를 천천히 돌며 팬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눈물 흘리는 중년 남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IMF 시절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홈런으로 희망을 쏘아 올렸던 청년. 한일전의 위기마다 기적 같은 한 방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던 영웅. 이승엽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통산 626홈런, 한일 통산. KBO 통산 최다 홈런 406개, 최다 타점 1498점, 최다 득점 1355점. 그가 남긴 숫자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승엽을 레전드라 부르는 이유는 단지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그 한 방을 쳐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희망을 심어준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3일 라이언 킹은 그라운드를 떠났지만 사자의 포효는 여전히 대구 하늘에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안녕 이승엽. 고마웠어요 국민파자. 당신의 시대에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이승엽 선수의 일대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승엽 선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2003년의 잠자리채? 아니면 베이징의 눈물?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뜨거운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전설적인 선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